전 세계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수확량이 10배가 늘어나고 그로 인해 영양실조가 80%가 줄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한국의 감자 한 알이었습니다. 아프리카의 한 가난한 마을이 반년 만에 감자 하나로 국제농산물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중심엔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다른 선진국들도 실패한 일을 한국은 어떻게 해냈을까요? 감자 한 알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마틴 윌슨이라 해요. 10년 넘게 세계 곳곳을 다니며 어려운 나라들을 취재해 다큐멘터리 전문 기자입니다. ITV에서 일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봤습니다. 전쟁으로 무너진 도시 굶주리는 사람들, 그리고 그걸 도우려는 수많은 나라들의 원조 현장까지. 그런데 대부분은 실망과 아쉬움뿐이었어요. 돈은 넘쳐났지만 실제로 삶이 나아진 사람들은 별로 없었거든요. 이번에 제가 간 곳은 아프리카 케냐였어요. 수도 나이로비에서 트럭으로 4시간쯤 달리면 도착하는 중부 고원 지역 작은 마을이었고, 이곳에 코피아라는 한국의 농업 원조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 이에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솔직히 처음엔 의심했어요. 한국? 농업? 감자 재배? 한국이 선진국이라지만 미국과 유럽이 도전하여서 다 망친 아프리카 농업을 바꾼다니. 이번에도 보여주기 쇼인가? 라고 믿기 어려웠어요. 공항에서 저를 맞이한 사람은 현지 가이드 코조가 있어요. 그는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에이브로 MC, 이번엔 진짜 다를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온 뒤로 우리 마을이 많이 바뀌었어요. 정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또 저 말이네. 항상 다 바뀌었다고 하지만 늘 똑같았지. 코조가 아무리 긍정적으로 말해도 저는 쉽게 믿지 않았어요. 너무 많이 속아봤으니까요. 트럭은 먼지나는 흙길을 따라 달렸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낡은 집들, 갈라진 땅, 지쳐 보이는 사람들, 어디서 많이 본 풍경이었어요. 여기도 같을 거야. 라는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코피아 센터에 도착했을 때 저는 조금 놀랐어요.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한국인 농업기술자 박준호 씨였어요. 햇볕에 그을린 얼굴, 단단한 손, 군더더기 없는 말투. 어서 오세요. 저희가 하는 일 직접 보셔야 합니다. 말로 설명해도 못 믿으실 테니까요. 저는 속으로 자신 있나 본데 생각하며 그를 따라 트럭에 탔어요. 그리고 우리가 도착한 곳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말 그대로 눈을 의심했어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메마른 벌판이 곳이 푸른 초록으로 가득했어요. 감자밭이었어요. 그리고 그 밭에는 현지 농부들이 한국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었죠. 땅을 고르고 감자를 캐고 서로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다른 원조 현장처럼 사진 찍으려는 사람도 없고 정치인도 안 보였어요. 진짜 일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박준호 씨에게 물었어요. 이게 다 감자밭인가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우리가 처음 왔을 땐 이곳도 황무지였어요. 하지만 이제 여기서 감자가 자라고 있어요. 사람들의 삶도 조금씩 자라고 있고요. 그날 저녁 저는 센터에서 박준호 씨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말했어요. 우린 그냥 감자를 키우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감자를 키우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그게 더 효과가 있어요. 우리가 떠난 뒤에도 이 마을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그의 말은 단순한 선전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의 손과 눈빛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제 마음은 100% 바뀌지 않았어요. 너무 이른 판단은 실수를 일으키니까요. 그날 밤 저는 취재 노트를 펼쳐 써내려갔어요. 첫 인상은 좋았다. 하지만 더 지켜보자. 한국이 정말로 진짜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인지 솔직히 말해 저는 여전히 의심했어요. 하지만 그 의심 속에 자꾸 낯선 기대감 하나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혹시 진짜로 뭔가 다른 걸까? 그리고 저는 알지 못했어요. 이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감자의 이야기가 저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거라는 것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케냐 중부 고원지대에 도착했을 때부터 회의적인 마음이 컸어요. 수많은 원조 프로젝트를 취재해본 제가 보기엔 어디를 가든 결국 겉만 번지르르한 보여주기식 쇼가 대부분이었거든요. 말은 거창하지만 정작 현지인들의 삶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던 경험이 많았어요. 나이로비에서 트럭을 타고 먼지를 가르며 달리기를 시간.
그렇게 도착한 곳은 말 그대로 가난이 내려앉은 마을이었어요. 지붕이 삐뚤빼뚤한 집들, 말라 죽은 밭, 축 늘어진 어깨를 한 사람들 역시 똑같네 하고 생각하며 트럭에서 내렸죠. 그런데 제 예상과는 달리 마중 나온 현지 가이드 코조가 아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마틴 씨, 한국 사람들이 온 뒤로 마을이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직접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저는 속으로 또 이런 말이네 하며 웃음을 참았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가이드가 저에게 똑같은 얘기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코조의 눈빛은 뭔가 달라 보였어요. 조금 뒤 코피아 센터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한국인 기술자 박준호 씨가 반갑게 저를 맞아주었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얼굴이 햇볕에 많이 그을려 있었고 작업복에는 흙이 묻어 있었어요. 책상 앞에만 앉아있는 관리형 기술자는 아니겠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죠. 그는 저를 반갑게 맞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마틴 씨,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보시는 게 더 빠를 겁니다. 그리고는 저를 트럭에 태우고 센터 근처에 있는 마을 감자밭으로 데려갔어요. 길을 따라 조금씩 들어가자 제 눈앞에 믿기 힘든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메마른 땅 사이사이에 푸릇푸릇한 감자잎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고 현지인들이 한국 기술자들과 함께 구슬땀을 흘리며 밭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 장면은 제가 그동안 봐왔던 형식적인 원조와 전혀 달랐어요. 현지 농부들은 작업복을 입고 직접 일하고 있었고 박준호 씨는 삽을 들고 농부들과 나란히 흙을 파고 있더라고요. 저는 순간 말을 잊었어요. 진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보여주기 위한 사진을 찍고 있는 것도 아니고 외국 고위 관계자들이 와서 사진 찍는 장면도 없었어요. 그저 조용히 묵묵히 농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이거 진짜 농사예요? 제가 물으니 박준호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엔 다들 못 믿으시죠? 하지만 여긴 보여주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감자밭 한켠에서 작은 감자 저장고를 보여줬는데요. 그 구조는 굉장히 단순했어요. 나무 판자와 볏짚 바람이 잘 통하는 창문이 전부였죠. 그런데 이 간단한 구조로 인해 감자의 저장 기간이 2배는 늘어났다고 했어요. 전에는 수확한 감자의 30% 썩어버렸는데 이제는 5%도 안 된다는 겁니다. 박준호 씨는 한국의 농촌진흥청에서 보낸 해외 농업 기술자라고 했어요. 코피아 이름도 처음 들었는데 알고 보니 20개국이 넘는 나라에 이런 농업기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처음으로 이건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희는 감자만 심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도 전하고 교육도 하고 마을 전체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박준호 씨의 말은 과장이 없었어요. 현장에 있는 모습이 그 자체로 증거였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 돌아온 저는 메모장을 꺼내 이렇게 적었습니다. 지금까지 봐온 원조들과는 분명히 다르다. 겉모습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달라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믿은 건 아니었어요. 저는 기자니까요. 세상은 보여지는 것보다 숨겨진 것이 많고, 특히 원조 프로젝트에는 복잡한 정치적 목적이 숨어있기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다음 날부터 저는 이 한국 농업 기술이 진짜로 현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좀 더 깊이 들여다볼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변화를 보려면 현지인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 제 오랜 취재 철학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먹은 제 앞에 정말 놀라운 만남이 찾아오게 됩니다. 감자밭에 있었던 그날 아침 저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했고 한국 농업 기술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걱정했는데 지금은 조금씩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여전히 의심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은 마을에서 감자 요리 대회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한국 기술자들과 마을 사람들이 같이 준비한 행사였는데 저는 솔직히 처음엔 별 기대를 안 했어요. 감자가 얼마나 대단하겠어. 그런 생각이었죠. 그런데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할머니 한 분의 이야기가 제 마음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그 할머니는 이름이 아드와였어요. 작고 마른 체구의 손에는 굳은 살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얼굴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환한 미소가 있었죠. 저는 호기심이 생겨 물어봤어요. 할머니, 오늘 감자 요리 대회 기대되시나요? 그랬더니 아드와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말했어요. 기대돼요. 감자가 우리 손주를 살렸거든요. 저는 순간 멈칫했어요. 감자가 사람을 살렸다고요?
그건 무슨 말이지 싶었죠. 아드와 할머니는 조용히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할머니의 손주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심한 영양실조로 병원에 입원했대요. 아무것도 제대로 먹지 못해서 뼈만 앙상하게 남았고 의사도 희망이 없다고 했대요. 그런데요, 할머니가 말을 이었어요. 코피아 센터에서 감자를 나눠주기 시작한 뒤부터 아이가 조금씩 힘을 되찾았어요. 죽처럼 끓여서 매일 먹였거든요.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그저 감자 하나가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니. 저는 그동안 원조라는 게 거창하고 복잡한 방식이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단순한 감자 하나가 생명을 바꿀 수 있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그날 요리대회에서 아이들은 감자튀김, 감자죽, 감자볶음 같은 다양한 요리를 만들었어요. 어떤 음식은 한국식이 있고 어떤 건 현지 전통 방식으로 만든 거였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웃으며 말했죠. 감자는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어울릴 수 있는 작물이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작고 평범한 작물이 마을을 살리고 있었던 거죠. 그날 저녁 저는 조용히 제 노트북을 켜고 이런 문장을 써내려갔어요. 감자는 작지만 그 안에 담긴 희망은 크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농업 기술이나 식량 문제에 대한 얘기가 아니었어요. 사람을 살리고 마을을 변화시키고 희망을 키우는 일이었어요. 한국 기술자들은 말보다 행동으로, 숫자보다 진심으로 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실히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은 단지 도움을 주러 온 외국인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이 일을 그냥 취재로 볼 수는 없겠다고 생각했어요. 뭔가 더 큰 이야기, 더 진심 어린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이 감자밭에서 시작되는 거였죠. 그날 아침 하늘이 이상하게 흐렸어요. 그리고 며칠 뒤부터 비가 아예 멈췄습니다. 케냐 중부 지역에 가뭄이 시작된 거였어요. 원래 이곳은 비가 자주 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계절마다 꼭 필요한 비가 내렸었고,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비가 2달 가까이 내리지 않았고 땅은 금세 말라버렸어요. 감자밭에도 갈라진 흙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푸르던 잎사귀가 시들시들해 농부들의 얼굴엔 그늘이 짙어졌어요. 사람들은 걱정과 불안에 휩싸였고 아이들도 웃음을 잃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제 한국 기술자들도 철수하겠구나. 보통의 기관들은 다 그랬거든요. 위기가 닥치면 떠나는 것을 많이 봐왔거든요. 그래서 그날 오후 저는 박준호 씨에게 조심스레 물었어요. 이제 포기하시고 돌아가시는 건가요? 감자도 망가졌고 상황이 심각해 보여요. 그런데 박준호 씨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린 이제 시작인데요. 한국은 전쟁 때도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솔직히 믿기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날 밤 코피아 센터 회의실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어요. 저는 허락을 받고 회의에 참관했어요. 현지 농부들이 지도와 노트를 펴놓고 무언가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었어요. 다들 얼굴에 진지함이 가득했고 눈빛엔 포기란 없었어요. 이 지역은 지하수가 풍부해요. 우린 그걸 사용할 겁니다. 박준호 씨가 말했어요. 계획은 이랬어요. 태양광 패널을 이용해서 전기가 없는 지역에서도 지하수 펌프를 돌릴 수 있게 하자. 그렇게 해서 마을에 관계시설을 설치하자는 거였죠. 그리고 다음 날부터 작업이 시작됐어요. 마을 사람들과 한국 기술자들이 함께 땅을 파고 파이프를 매설하고 태양광 패널을 세웠어요. 처음엔 그저 먼지 날리는 작업 같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마을 전체가 힘내고 즐기기 시작했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이 모든 장비들이 복잡한 수입품이 아니라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유지보수도 현지인들이 할 수 있다는 뜻이었죠. 그냥 도와주는 일이 아니라 진짜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방식이었어요. 일주일 후 펌프가 드디어 가동됐고 지하수가 파이프를 통해 감자밭 흘러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은 환호했고 아이들은 물이 흐르는 호스를 따라 뛰어다니며 춤을 췄어요. 이 물은 희망이에요. 한 농부가 외쳤어요. 그 말을 듣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처음엔 감자하로 시작했던 한국의 농업 기술이 이제는 사람들의 삶 전체를 지켜주고 있었던 거예요. 더 감동적이었던 건 한국 기술자들이 이 시스템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주민들에게 하나하나 교육시키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박준호 씨는 말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떠나도 이 시스템은 계속 작동해야 하니까요. 실제로 그때부터 마을 청년 夸쿠가 이 모든 과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는 기술을 빠르게 습득했고 나중에는 자신이 직접 주민들에게 설명도 했어요. 이건 그냥 감자밭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는 희망입니다. 夸쿠의 말이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제가 알던 원조는 대부분 일회성이었어요. 잠깐 도와주고 예산이 끝나면 떠나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곳은 달랐어요. 떠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남겨질 사람들을 위해 책임지는 방식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제 기사 노트에 이렇게 썼어요. 진짜 원조는 위기 때 드러난다. 한국은 위기에 도망치지 않았다. 오히려 남았다. 저는 이 이야기를 세상에 꼭 전하고 싶었어요. 단순히 아름다운 감자밭의 풍경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신념과 철학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요. 가뭄이 끝나자 마을은 다시 조금씩 활기를 되찾았어요. 감자밭은 태양광 관계 시스템 덕분에 살아남았고 일부 농가는 오히려 가뭄 전보다 수확량이 늘었다고 했어요. 제가 놀라서 물었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죠? 夸쿠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박준호 선생님이요. 물을 아끼면서 감자 키우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비가 안 와도 걱정 없게 됐어요.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예전 같았으면 가뭄 때문에 전부 망했을 텐데 지금은 오히려 배울 기회로 삼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박준호 씨에게 말했어요. 진짜 대단하세요. 이제는 마을이 완전히 바뀌었네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직 멀었어요.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그러더니 저를 작은 회의실로 데리고 갔어요. 그곳에서는 10명 정도의 주민들이 모여 무언가를 열심히 의논하고 있었어요. 바로 감자 협동조합을 만드는 회의였다. 감자를 시장에 팔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혼자서는 좋은 가격을 받기 어려워요. 그래서 다 같이 힘을 모으기로 했어요. 회의에서 夸쿠는 그렇게 말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지요. 이 협동조합은 단순히 감자를 판매하는데 끝이 아니고 수익 일부를 저축해 비상금으로 쓰는 제도도 포함하고 있었어요. 비가 안 오거나 해충이 생기면 어떻게 하죠? 그럴 때를 대비해 돈을 모아두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전문가였어요.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게 과연 몇 달 전 농사도 자신 없어 하던 사람들이 맞는지 믿기 힘들 정도였어요. 회의가 끝난 뒤 저는 박준호 씨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말 이 모든 걸 한국 기술자들이 가르쳐 준 건가요?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희는 방법만 보여줬을 뿐이에요. 선택하고 실천한 건 이분들이죠. 그 말에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곳은 단순히 원조를 받은 마을이 아니었어요. 스스로 바뀌기를 선택한 사람들이 만든 성장하는 공동체였던 거예요. 그리고 며칠 뒤 또 하나의 감동적인 장면이 펼쳐졌어요. 바로 초등학교 농장 수업에 참가한 날이었어요. 초등학생 아이들이 선생님과 함께 감자를 수확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의 손엔 작은 감자 한 알이 들려 있었고 그걸 보며 해맑게 웃고 있었어요. 제가 물었어요. 너희는 왜 감자를 심는 거야? 그때 한 여자아이가 손을 들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에쿠아였어요. 나이는 9살쯤 되어 보였어요. 우리 가족은 감자 덕분에 잘 살게 되었어요. 저도 나중에 커서 농사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더 많은 사람들한테 감자 심는 법을 알려주고 싶어요. 에쿠아의 눈빛은 맑고 진지했고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단순한 감자 한 알이 아이의 미래까지 바꿔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오후 夸쿠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준비한 깜짝 행사가 열렸어요. 우리 마을 감자 축제였고 아이들이 만든 감자 조각품, 어른들이 만든 감자 요리 모두가 함께 웃고 나누는 자리였어요. 박준호 씨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선생님 진짜 궁금해요.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한국도 예전에는 많이 힘들었어요. 전쟁도 있었고 먹을 것이 없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때 많은 나라가 우리를 도와줬죠.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받은 걸 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전수가 아니었어요. 사람과 마음을 나누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이 마을 사람들의 삶 전체를 바꾸고 있었던 거죠. 밤이 되어 하늘을 보니 별이 가득했어요. 저는 조용히 일기장에 적었어요.
한국은 물고기를 주는 대신 낚시하는 법을 알려줬다. 그리고 이제 이 마을 사람들은 스스로 낚싯대를 만들기 시작했다. 감자밭을 가꾸는 손길 위로 희망의 별빛이 가만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코피아 센터에서의 마지막 며칠을 더 깊은 마음으로 지켜봤어요. 박준호 선생님과 기술자들은 이제 대부분의 일에서 한 발 물러나 조언자 역할만 하고 있었고, 실질적인 운영은 현지인들이 해내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센터의 이름이 새롭게 바뀌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이제는 코피아 아니라 메루농업혁신센터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거든요. 마을 사람들은 스스로 이 이름을 지었고 우리가 주인이에요. 라고 자랑스레 말했어요. 夸쿠는 저를 다시 한번 감자밭 데려갔어요. 그는 이제 센터의 공식 책임자가 되어 있었고 새로운 프로젝트도 준비 중이었어요. 우린 이제 감자 가공 공장을 지을 거예요. 감자를 그냥 판매하는 게 아니라 감자칩이나 감자가루로 가공해서 팔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거든요. 저는 감탄하며 말했어요. 이제 정말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夸쿠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한국이 그걸 알려줬죠. 원조는 계속 도와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는 걸요. 며칠 뒤 저는 마을에서 열리는 작은 졸업식 같은 행사에 초대받았어요. 그날은 한국 기술자들이 공식적으로 모든 운영을 현지에 이양하는 날이었고, 마을 주민들이 감사 인사를 전하는 자리였어요. 박준호 선생님은 겸손하게 말했어요. 이제 이 센터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저희는 단지 작은 씨앗을 심었을 뿐이에요. 키운 건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때 에쿠아가 무대 위로 나왔어요.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당차고 힘찬 목소리로 감자밭에 대한 발표를 했어요. 저는 감자 덕분에 동생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었고 우리 학교에 새로운 농장이 생겼어요. 그리고 전 나중에 농업 선생님이 될 거예요. 감자를 심고 희망도 심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고 저는 그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행사 마지막 夸쿠가 단상에 올라 발표했어요. 우리가 만든 감자 협동조합이 케냐 농업부 올해의 혁신 농업상 받게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감자 가공품을 유럽에도 수출하게 됐습니다. 그 말에 마을 사람들은 함성을 지르며 서로 얼싸안았어요. 아이들은 감자를 들고 웃었고 어른들은 서로 손을 잡고 춤을 췄어요. 그 모습은 마치 영화 같았어요. 아니, 진짜 희망이 피어나는 순간이었죠. 박준호 선생님이 제 옆에 와서 말했어요. 마틴 씨 처음에 저희를 취재하러 오셨을 땐 많이 의심하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그냥 또 하나의 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부끄럽습니다. 제가 틀렸어요. 박준호 선생님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린 도움을 주러 온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러 온 겁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전수가 아니었어요. 삶을 바꾸는 연대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한국이 보여주었어요. 많은 선진국이 돈을 주고 자원을 주었지만 한국은 그들이 직접 이룬 자립의 경험을 공유해 주었어요. 그리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끝까지 곁에 있어 줬어요. 며칠 뒤 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으로 향했어요. 짐을 챙기다 에쿠아가 마지막 날 저에게 준 감자 씨앗 봉투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에쿠아가 쓴 작은 쪽지가 들어 있었어요. 마틴 아저씨, 꼭 영국에도 이 감자를 심어주세요. 그럼 우리가 한 약속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희망은 작고 조용한 씨앗에서 시작된다는 걸 저는 이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한국이 보여준 원조는 단지 도움이 아니라 사람의 가능성을 믿고 키우는 것이라는 걸 저는 직접 봤어요. 런던에 돌아간 저는 뒷마당에 감자 씨앗을 심었고 매일 아침 그 감자를 바라보며 이렇게 다짐했어요. 이 씨앗처럼 한국이 심은 희망도 세계 곳곳에서 자라날 거예요. 진짜 원조는 함께 살아가는 걸 가르쳐주는 일이니까요. 이렇게 감자밭에서 시작된 작지만 위대한 변화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도움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는 걸 한국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보여줬습니다. 감자 한 알로 시작된 희망, 이제는 아프리카 대륙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원조 아닐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